무주택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이제 이번 버스는 놓쳤거든요. 네.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. 없어서 무주택 있는 분이 있고요. 있는데 무주택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방향은 다릅니다. 자기가 본인이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나 여력은 있는데 타이밍을 놓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그냥 약간 대출을 받고 부담을 가지면서 집을 사신 분이 있고요. 지난 5년 전에. 누군가는 그냥 난 마음 편하게 전세 살래라고 했던 분이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5년이 지나고 돌이켜보니까 상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. 누군가는 그냥 그 돈인데 누군가는 벌써 2배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이득? 아니면 아무튼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어떤 대화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. 저는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뭔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드시는 분하고 준비가 안 되실 수 있어요. 아예. 네.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뭔가 또 사업하다가 잘못되시거나 아니면 나이가 있더라도 안 될 수 있거든요. 준비는. 그래서 그런 준비된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. 라고 보여집니다. 오늘의 주제가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될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타 오케이라고 먼저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. 무주택자라면 사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게 이제 방법론의 차이겠죠. 분양을 받으실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시장적으로 지금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약간의 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셔도 된다라고 보고요. 사셔도 된다라는 게 이왕이면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잖아요. 그래서 6월 1일 전에 분명히 시장에 급매물이나 급급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급매물이나 급급매물들 그러한 것들을 저는 이제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분명 시장에는 갑자기 나오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있다. 다주택, 2주택 아니면 법인으로 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왕 사실 거면 좀 과세 전, 그러니까 6월, 4월, 5월, 3월, 4월, 5월 안에 좀 뭔가 빠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아니면은 말 그대로 본인이 실거주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라면 아까 말한 좀 이슈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. 그게 역세권이든 개발 호재든 그런 걸 한 템을 가시고요. 아파트다 그러면 분명 이제 재건축 연한이 있거든요. 그래서 최소 35년이 좀 지나야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재건축이 가능한, 그러니까 앞으로 5년, 10년 후에 뭔가 재건축이 가능하거나 재건축이 가능할 것 같은 상황이 될 만한, 그래야 좀 가격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좀 보고 접근하시는 방법이 그분들한테는 맞는 얘기다.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고,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일단 역세권이 그럼 답니까라고 하면 전 다라고 하지 않거든요. 더 중요한 건 시장의 상황이다.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. 이거는 또 다른 별개로 개발 호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입지 상황이 되게 입지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. 그 얘기는 풀어보면 개발 호재입니다. 그 개발 호재에 하나는 역세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. 여기 들어간다, 노선이 들어간다. 그럼 무슨 의미일까? 그냥 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역 주변에 뭔가 개발 가용 부지가 있다라면 분명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. 여기 없었으면 안 됐을 건데 여기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막 이것저것 따라가는 거거든요. 그런 어떤 상징적인 포인트다. 역세권은, 역은.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 굳이 아니어도 뭔가 다른 개발 호재가 있다라면 분명 전 좋다라고 봅니다. 이거는 입지상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그 지역이니까요. 어떤 지역, 공원이 생긴다, GTX 비노선 부평역 같은 경우 앞에 이제 미군기지 같은 게 옮겨진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개발 호재거든요. 그러한 이전되는 부분들.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역적, 입지적인 전략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그 단지 특성이 있어요. 재개발 단지인지 재개발 지역인지. 그러니까 빌라다 그러면 최근 연말에 잠깐 반짝했거든요. 근데 이사규제 딱 때리고 나니까 이거 뭐야 그러고 지금 싹 들어갔다는 얘기예요. 그런 것처럼 뭔가 그냥 빌라라는 어떤 단독의 존재감보다는 왜 주변에 뭔가 공공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어찌됐건 재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신축 건물들이 별로 없고 뭔가 노후도가 좀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빌라나 어떤 다세대 이런 것처럼 재개발 지역이든 아니면 재건축 연한이 좀 도래할 만한 그런 지역들의 어떤 개별적 이슈들이 분명 다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
그것까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저는 기억을 하시면 정말 웬만한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까 말한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셔야 된다. 그다음에 입지, 개발 호재에 대한 이해,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별 호재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만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훨씬 더 본인이 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메인 시청자분들이 다주택자이시거든요. 예.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을까요? 다주택의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주택의 경우가. 네.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그 다주택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국가의 정부에서 임대사업을 등록하라고 해서 등록을 하고 나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그냥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본인의 이제 명의가 또 뭐 여러 다양하게 또 명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법인에 대한 다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뭐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다주택에 대한 전략은 이거를 다 그냥 들고 간다라는 게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. 왜? 그러니까 우리 급하게 가지 마셨으면 좋겠다. 이 시장에는 분명히 골든, 그러니까 좋은 타이밍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타이밍이 아니다. 그냥 규제 다 놓는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? 그냥 하물며 2주택만 되더라도요.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유거리 이후에 종부세나 뭐 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까지 분명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 하물며 다주택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임대사업 때문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일부 피해간다 하더라도 결국 또 어떤 상황에 가면 또 여러 가지 또 맞게 돼 있거든요. 그 상황들을. 그래서 무리하게 저는 다주택에 대한 거를 접근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2주택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금액이 낮은 것들은 좀 적정하게 이렇게 좀 던지시는 것도 방법이고요. 다주택도 좀 아까 알곡과 축장처럼 좀 구분을 해서 갖고 가셔라. 이제 버릴 것들은 좀 과감히 이제 버리시고 들고 갈 것들을 과감히 들고 가시고 그래서 어떤 보유세, 아까 말한 종부세나 다른 종부세가 제일 크니까요. 그런 세금 규제에서 일단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고요. 저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정하게 좀 굴리고 있었으면 좋겠다. 분명 시장에는 더 큰 또 기회의 장이 온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저녁에 이렇게 맥주를 한잔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부동산은 10년에 한 번 장이 열린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년의 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. 이제 적정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제 기대 수명이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 집 많으면 뭐 할 거냐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쉽게 말하면 저는 이제 2번의 기회가 있다. 지금 후레기님한 3번 정도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 식으로 분명히 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갖고 있는 것보다 뭔가 또 기회가 분명히 열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 기회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집들을 좀 매수하는 시기를 갖기로 하고요. 지금은 좀 정부가 이렇게 막 정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 그냥 무턱대고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뭐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고요. 조금 더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의 집이 있다 그러면 2주택이다. 그런데 그냥 막 수도권 약간 외곽이다 그러면 그걸 모아서 조금 더 수도권 상급지로 가고 수도권 상급지다 그러면 서울이 더 상급지로 가고 이런 식으로 1주택 기조로 갖고 가는 게 당분간은 좀 유리할 거다. 여러 상황에서. 예를 들어 1억짜리 건물을 2개 갖고 있는 거나요. 2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 걸 똑같거든요. 똑같단 말이에요. 그러면 1억짜리가 더 많이 오를까요?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. 그렇죠. 50%가 올라가면 2억이 3억 되고 1억 5천, 1억 5천, 1억 5천, 3억 되는 건 똑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2억을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세금을 많이 안 내는데 1억을 2개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몰아가는 거, 그리고 상급지로 가는 거,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미니멀하게 갖고 가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택 아니면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좀 덜하거든요. 그래서 주택이 아닌 뭐 토지나 상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식산센터 이런 것들도 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. 거기도 분명히 좋은 입지가 있고 장사가 되는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센터도 뭐 성수동이나 이런 것처럼 핫한 데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. 막 다 들어가시는 건 아니고요. 선별해서 들어가는 것들도 분명 대안이다. 저는 뭐 지식산센터를 이렇게 여러 개 보유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월 세팅,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급여 세팅을 이미 하신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, 주변에. 그래서 방법은 다양하다. 왜 그 무리하게 주택으로 끌고 가려고 하시느냐에 대한 얘기고요. 꼭 주택이 아니어도 뭐 다른 금융상품도 중요합니다. 꼭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돈이잖아요. 따지고 보면 돈인데 그러면 부동산이 꼭 답이냐?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자산에 그리고 약간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은 것들이 어떤 상품들이 있다라면 저는 거기에서 그 돈을 그래도 약간씩 불려가면서 뭔가 또 부동산의 골든타임, 황금 시기가 분명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지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그 시기가 올 때 한번 10년에 한번 이렇게 세상이 열릴 때 그 세상에
네, 한번 이렇게 좀 과감하게 베팅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. 하지만 지금은 조금만 자제했으면 좋겠다.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다. 세상이 열릴 때 그 놓쳐가지고 제가 아, 완전히 네, 아쉽습니다. 완전히 벼락거지가 된.